이번 영상에서는 취준생분들이 주목하면 좋은 기업 중 하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기본 지식부터 살펴볼 건데, 자동차 공유 서비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용자에게 자동차나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중 하나인데, 크게 차량이나 승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인 쉐어링과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가 더해진 헤일링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런 쉐어링과 헤일링은 다시 한번 카쉐어링과 라이드 쉐어링, 카헤일링으로 구분돼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쏘카나 그린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쉐어링은 하나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동시에 카풀 형식이 대표적인 라이드 쉐어링은 이동 방향이 비슷한 소비자끼리 한 운전자의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같은 쉐어링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공유의 대상이 카쉐어링은 자동차, 라이드 쉐어링은 이동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달라요. 반면에 카헤일링은 이동을 원하는 사용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그리고 이런 카헤일링의 호출 서비스와 앞에서 이야기했던 라이드 쉐어링의 이동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택시를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택시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자 2017년 8월에 카카오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된 카카오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데,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티를 통해서 택시 서비스 외에도 바이크, 대리, 주차, 내비, 버스, 카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 이동 수요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 수만 해도 2018년 2020만 명에서 현재 2,8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월간 이용자 수 역시 1,000만 명을 넘기면서 5명 중 1명이 카카오티를 사용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카카오 택시로 시작한 기업인 만큼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내 라이드 헤일링 시장, 다시 말해서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유율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들은 비슷한 사업을 안 하나?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 취준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SK텔레콤에서 택시 호출 시장 진출을 예고했었어요. SK텔레콤과 택시, 사업 진출 흐름이 조금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SK텔레콤은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75%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 내비예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집어삼킨 택시 시장에서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한 기업들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만큼 모빌리티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은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인 팀의 모빌리티를 설립해요. 그리고 차량 호출 서비스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우버와 합작회사 우티를 선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에 맞설 수 있는 의미 있는 경쟁자로 주목받아요. 이쯤 되니까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지 기대가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용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어요. 서비스 불편이 문제점 하나로 떠오르는 동시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서비스 기반 다지기와 사업 확장에 집중했거든요. 결국 출범 후 한 달간 80만 명에서 139만 명까지 눈에 띄게 증가했던 우티의 이용자 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만 명대로 줄어들어요. 같은 기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카카오티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경쟁사들의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조차 미션으로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사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카카오티 블루를 통해 진행 중인 택시 가맹 사업과 관련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앞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택시 면허 규모가 크다는 이유들도 있지만, 동시에 로보택시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로보택시, 로보택시는 로봇과 택시가 합쳐진 단어로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를 말해요. 교통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 보험료,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사람들이 자동차 소유보다 공유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구글과 아마존, 바이두뿐 아니라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든 상태인데, 쉬지 않고 주행하는 만큼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더해서 이용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죠. 다들 아시겠지만 택시는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예요. 반드시 운전자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 운전자 비용이 택시 요금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로보택시는 로봇이 통제하는 만큼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있어서 인건비가 들지 않고 휴식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기존 택시보다 교통요금을 낮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는 통합 이동형 서비스를 의미하는 마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승용차, 버스, 자전거, 철도, 비행기를 넘어서 로보택시가 상용화된 시장에서도 하나의 앱으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건 택시 외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6년에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했지만 이렇다 할 점유율 확대는 만들지 못했어요. 시장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은 전화로 부르는 형태가 굳어져 있는 데다 이마저도 제휴된 대리운전 회사를 통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객의 호출이 콜센터와 공유 프로그램을 거친 후에 대리기사에게 전달되는 구조 역시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쿨하게 돌아서기에는 대리운전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택시 중개 사업과 다르게 직접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됐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은 2019년보다 167% 증가한 2,800억 원이었는데, 점유율 80%대인 택시 중개 사업보다 10%대인 대리운전 사업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어쨌든 대리운전은 교통수단 외에 자가용 차량에 대한 이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이 가능한 데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는 통합 이동형 서비스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시장 경쟁 심화와 함께 기존 영세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이동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중개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기업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카카오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 이동 수요와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국내 라이드 헤일링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로보택시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택시 사업과 함께 주목해봐야 하는 대리운전 사업의 경우 시장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서 점유율 확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되는 동시에 통합 이동형 서비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장인 만큼 카카오티 비즈니스 등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경쟁 심화나 영세업체와의 갈등 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과연 어떤 미래를 손에 잡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취준생을 위한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기업, 알고 싶은 산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짧고 쉽게 알려드릴게요.